네, 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제 시장도 사실 최근에 지지부진하고 이제 주말을 맞이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략은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하는지 이슈와 또 투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어떻게 시장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좀 재미없다. 왜 이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앞서 조기준 매니저님도 그렇지만 네. 종목과 섹터를 잘 공략하면은 잘 못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들 하시죠. 네. 이렇게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을 때는 좋은 종목 잘 골라서 매매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어렵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네. 고수의 영역이니까 네. 그리고 앵커님은 잘 하고 계신 거죠? 아니에요. 저도 네. 마이너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이슈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관련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슈 하나 보자면 MSCI 정기 변경 편출입 종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됐고 또 편출이 됐는지 또 수급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네, 영향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편입되는 종목이 4종목이 됐습니다. 한때 한 7종목쯤은 거론됐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혹시나 에코프로나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살짝 했었는데 네. 역시나 급등한 종목은 MSCI가 싫어한다. 아. 라는 쪽에서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도 혹시나 시총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죠. 근데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갔고 네. 여기다가 코스모 신소재, 그나마 2차전지 쪽은 하나 들어갔네요. 그리고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쪽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번 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편입이 됐고 또 편출된 종목은 제일기획, 롯데쇼핑, S1, SD바이오센서 즉 조금 최근에 인기 없는 종목들이죠. 그런 거는 좀 빠졌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기 리뷰다 보니까 6월달 때 이제 진입이 이제 편입이 되겠죠. 네. 그럼 그 전에 흐름 앞두고 보통 편입되다 보니까 이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 그런 관점 쪽에서 서서히 들어올 텐데 오늘 같은 날은 아마 이제 편입됐다라는 뉴스 때문에 약간 좀 변동은 커지겠죠. 그리고 좀 오히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초기에는 좀 밀립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꽤 많아요. 네, 밀렸다가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쭉 하고 돌아오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로 보시면은 타이밍을 좀 조절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밀릴 때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차익 실현해가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편출입 종목들 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 경기에도 계속해서 무역 수지 관련한 이슈가 전해질 때마다 언제 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개월 연속 적자, 역시나 문제는 또 반도체였죠.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는 파란불이 안 좋은 거군요. 파란불이 좋은 거군요. 파란불이 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네. 시장은 빨간불이 좋은 거지만. 또 미국 시장은 파란불이 좋은 거고. 아유, 정신이 없습니다. 헷갈립니다. 네. 네, 그래서 신호등 표현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 변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저희 주력 품목 중에 반도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야 변화가 될 텐데 반도체가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번에 중국의 수출 데이터도 보게 되면 수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완전히 줄었죠. 그럼 수입하는 거에 대부분이 또 한국 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을 텐데 이게 못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 또 줄어든 대표적인 품목이 반도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대중국 적자도 늘어나고 뭐 이런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중국의 지표들 뭐 GDP 성장률이나 어떤 서비스업 쪽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이 좋은 게 아니라 기저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기저효과. 네, 그래서 리오프닝과 함께 나오는 그런 쪽 외에는 제조업 쪽은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네. 아직은 좀 중국에 너무 기대가 크게 가져가기는 힘들다라는 쪽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디램 가격은 일단 하락은 좀 멈춘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와 함께 가격을 어느 정도 반등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아직은 요원합니다. 대만에서도 얼마 전에 그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2분기까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악재성 이슈가 전해져가지고 그들의 전망이 뭐 100% 맞아 틀리다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더 약간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는 회사가 트렌드 포스라고 걔네들 그들 겁니다. 대만 자기네 조사업체니까 한 번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땐 더 안 좋다.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얘기했던 회사이기 원래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쪽이 있거든요. 삼성 쪽이나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히 편견이 있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신뢰도를 낮게 잡아도 되는데 시장 심리가 워낙에 반도체 쪽에 안 좋다 보니까 그 뉴스가 좀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Q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재고 떨어뜨리고 어떤 이런 변화가 나오느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변화가 뭐 2분기부터 나온다, 3분기부터 아니다, 내년에 나온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시점을 맞추는 것보다 네. 어차피 안 좋은 시점이고 반도체 사이클 바닥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데 그 열린 마음 동안에 계좌를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드렸는데 SK하이닉스 더 빠질 것 같은 자리에 사시라. 그것도 조금씩 그러시게 되면 조금씩 정말 조금씩인가 봐요. 한 주씩? 제가 손이 좀 작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오히려 좀 언제 돌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나오는 거는 어떤 나중을 대응할 수 있겠다는 쪽인데 그나마 중요한 거는 거기서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중국 제조업 지표 턴하고 네. 미국도 턴하고 네. 이런 동반적인 변화가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좀 떨쳐버리는 때 그런 때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앵커님?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 뭐 하반기 될수록 미국 더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까지 밀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기와 이제 실질적인 지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네. 저희가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는 것보다 네. 먼저 기업들의 지표들이 움직이는 건 더 빠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뉴스는 계속 그래요. 여전히 안 좋은데 지표만 좋아?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쓱 하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뉴스마저도 이제 그때 들어서죠. 그러니까 뉴스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지표를 봐야 됩니다. 반도체주가 어쨌든 지금 바닥이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바닥에 계속해서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그러나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그럼 여기서 탑픽을 고르자면 어떤 관점으로 탑픽을 고르시겠습니까? 네, 업황 안 좋은데 그래도 그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 앞서 얘기하셨던 종목. 네. 네, 그게 그나마 TSI요? 네, 어떤 종목?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제일 적합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네. 그냥 뭐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죠. 네, 그런 쪽인데 그래도 지금 보다 보니까 오늘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쪽에서. 기술적인 자리가 좋은 네. 상황인가요? 자리가 좋은데 주가 한때 또 그 행동주의 펀드와 이제 어떤 갈등 얘기 나오다가 여기까지 밀려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기타 법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수급 동향 보면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리 쪽에서 한번 지지권 마련하고 돌아가선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한번 좀 살짝 나오지 않나 네. 라는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 쪽이고 또 중소형주 단에서는 DB하이텍 쪽을 탑픽으로 꼽으시는 거네요. 지금 자리에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보니까 드디어 이분이 이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씩 일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에서 사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파이가 늘어나는 건데 관련된 종목에서는 이게 호재성 뉴스라고 좀 볼 수 있나요? 네, 그냥 본업에 집중해야죠. 네,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신경 쓰는 거는 앵커님처럼 아무리 이게 신경 쓸 게 많으신 이런 대표적인 분이랑 엔잡러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의외로. 네, 그래서 많지 않으시잖아요. 둘이 뭐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집중하는 현상이 그쵸. 나왔을 때 어떻게 여기 집중하시겠습니까? 집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주가도 영향을 미쳤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외적인 얘기죠. 그래서 테슬라에 관심은 더 쏟겠다라고 하는 쪽이지만 이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가격을 인하시켰다가 최근에 다시 인상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의 뭐 재고가 어느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이를 변화를 시킨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는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판매량에 대한 변화가 계속 또 확인돼야 되겠죠. 아마 중국 쪽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또 얼마나 유의미하게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테슬라 관련주에 또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요즘에 이슈가 너무나 많고요. 관련해서 주가가 장 초반에는 또 회복을 했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궁금하고요. 여전히 뭐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네, 이제 전기차 쪽의 관련주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2차 전지가 움직인 거죠. 그러다가 2차 전지가 힘이 빠지니까 시장에서는 그에 대안으로 어차피 전기차가 커지면서 나오는 게 2차 전지였으니까. 네. 그러면 전기차가 커지게 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주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또 현대 기아차가 움직여 주다 보니까 네. 거기서 같이 전기차 전장 부품 쪽이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커졌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보면은 2차 전지가 다시 힘을 낸다. 전장 부품주는 또 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내가 주도야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고 어떤 시속 게임들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또 이제 전장 부품 쪽이 강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그렇게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현대 기아차 자체가 뭐 PR 뭐 3배, 4배 이랬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변화에서 네. 이제 또 전기차 확장과 함께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챙길 거는 전기차 충전 쪽. 이쪽도 계속 전기차가 커지니까 당연히 충전도 커질 수밖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네, 네. 그래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도 같이 보시면서 관련된 내용들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이슈는 어제인가요? 오늘 전해진 소식이 마스크의 전면 해제, 그러니까 약국이나 이제 병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드디어 6월부터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부각되는 게 피부 미용 쪽인데 전 참 이런 게 재밌어요. 마스크 벗으면 립스틱을 더 소비한다? 피부 미용에 더 신경 쓴다.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똑같아서. 워낙 자신이 있다 나는. 그건 아니고요. 뭐 해봤자다.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이런 거죠, 뭐. 네, 축하드립니다. 네. 피부 미용 쪽. 네.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신고가 기록하고 막 이런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쪽이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네. 건데 벌써부터 진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플러스 알파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어떤 기존의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과 함께 나오는 또 수출 데이터랑 같이 연결돼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또 이쪽이지만 영향을 못 받는 것 중에 보톡스 쪽. 이쪽도 이제 거의 정리가 좀 돼가는 상황들이죠. 아마 메디톡스가 거의 이제 권리에 대한 보장을 받는 상황들이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나온 부분 보니까 휴젤 같은 경우도 내수에서는 확 밀립니다. 네. 그만큼 권리 보장은 메디톡스가 돼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거기에 휴메딕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그 부분을 휴젤이나 뭐 대웅제약이 좀 내수에서 빠졌던 부분들을 좀 차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메디톡스가 가만 안 있겠죠. 자, 다음 들어와. 그러면 또 법적인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결론적으로 하나만 투자한다 그러면 메디톡스가 제일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화장품 쪽은 선별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인기 있는 거 잘 따라가야 된다. 한쪽으로. 근데 인기 있는 종목들 색조 쪽 보면은 네. 사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그것도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쫓아가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다 보니까 트렌드가 여기서 맞춰졌고 그게 계속 잘 팔리느냐. 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쓰다 보면은 약간 식상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쵸.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을 때 그걸 네. 얼만큼 잘 대처하느냐도 같이 보시면서 보는데 지금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임미용기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외로 치아도 미용입니다. 임플란트, 네. 뭐 덴티움, 교정도 블레이. 나오겠죠. 네. 거기다 또 하나는 렌즈, 컬러 렌즈 이런 쪽도 하나로 바라볼 수 있겠죠. 챙길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어쨌든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주 또 최근에 시장에서 그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